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치안 서비스, 우리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찰의 이 정보화 기반과 관련되어 있는 이 경찰의 각종 정보화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 다양한 인프라 기반 중에서 정보화 하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경찰의 이 기술 중에서 각종 ICT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보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이제 새로운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경찰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큰 변혁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혁기에 뭐 수사구조를 개혁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라든가, 최근처럼 뭐 피해자 중심으로 또 젠더 이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경찰이 변화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역시 경찰의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이 정보화 파트도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경찰이 이제 스마트 치안을 핵심적으로 이 각종 투자를 하고 이거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각종 경찰의 중요한 이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치안 빅데이터 정책 담당관실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조직과 인력을 배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조직과 인력이 배치가 되면 예산도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결국 이 파트, 이 부서, 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특히 경찰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이러한 정보와 인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와 사업들을 총괄하고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빅데이터와 관련돼서는 각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부터 또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까지의 인사나 조직이나 각종 법령이나 예산이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요, 스마트 치안 구현단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청 차장 소속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과 내부, 외부의 각종 위원회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중요한 기능들을 모두 다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스마트 치안을 위해서 기본적인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각종 예산을 어떤 순서로, 어떤 우선순위로 투입하느냐 해야 대한 정보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경찰이 수집한 데이터 또는 경찰이 다른 기관에 제공해야 될 데이터,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와야지 될 각종 데이터들을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합니다. 일종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경찰이 왜 데이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러한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왜 별도로 만들어놨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적인 변화가 경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전반적인 사회 변혁의 시기에 함께 있지만 우리가 앞선 다른 케이스를 많이 봤었던 것처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그대로 사이버 상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버 범죄만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대응을 하고 사이버에서도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과연 이것들을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어떠한 기술력으로 대응을 하느냐인데, 그 기반에는 항상 들어가는 게, 옛날에 이러한 정보와 기반이 없었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로 뭐 체력이 좋고 건장하고 무술을 잘하고 이런 경찰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정보와 기반의 각종 데이터들을 가지고서는 수사를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범죄가 발생을 했으면은 열심히 범인을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는 거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말 그대로 그 사람보다, 즉 범죄자보다 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경찰 차량만 있어도 가능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다양한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분석도 해야 되죠. 그 사람 이동 동선에 관련해 가지고 각종 데이터도 모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이 기지국마다 움직일 때마다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연락 네트워크도 우리가 접속을 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사람이 체포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수익한 그 범죄의 수익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실제 은행 전산망이라든가 각종 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는 ICT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또 CCTV와 관련돼서도 영상 분석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다 ICT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그래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 수준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실제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ICT 기반의 각종 데이터가 있지만, 만약에 한강시민공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요, 한강시민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영상을 옛날 같으면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선 받아오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이 치안 빅데이터 내지는 치안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면은요,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즉시 그 데이터들을 뭘로? 네트워크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여튼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각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요, 각 기능별로 100개가 넘는 시스템의 치안 데이터들을 각각 산재에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경찰은 이 데이터들을 왜 100여 개나 분산시켜 놓고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이 데이터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 자체가 현행 법령 위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실제로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서 교통법규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떤 대형 사건을 저지른 아주 중범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범죄였으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까 이 사람 중범죄 당연히 그러한 용의자일 뿐더러 피의자가 확실해 라고서는 선입견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주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기관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는 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개인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이 기본적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교통정보나 아니면 범죄정보뿐만이 아니라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거, 학교, 가정폭력, 그 외에도 흔하게 경찰에서 예비군 훈련에 단속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경찰의 다양한 업무들이 각각의 시스템 하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최근에 기존에 있었던 법령 위반에서 이 데이터 3법을 포함한 새로운 법령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거를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아니 과거에는 불가능했었던 게 이제는 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가능합니까? 네, 이제는 개인정보를 삭제를 한 상태에서 관리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즉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이 남자가 실제로 40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성인데, 보통 이 사람들 이 연령대 군에 있는 사람들이 A라는 교통범죄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왜냐하면 사회적 활동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중범죄를 발생하는 사람 간의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러한 해당 연령군, 해당 지역군, 해당 직업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개인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이를 다시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치안정책을 홍보하거나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에서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는 충분히 모아서 경찰에서 치안 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안 활동과 관련돼 있는 각 빅데이터들을 모두 다 플랫폼으로 모아서 이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함께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각종 정보화 사업과 관련돼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체계를 세우는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요, 정보와 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는 우리 경찰만이 아니라 각 기관마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각 정부 공공기관마다 정보와 책임관을 둬서 왜냐하면 이거는 경찰이 치안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방역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당연히 방역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
뭐 국민보건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예방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정보와 책임관, 정보와 담당관이 따로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 지자체도 있을 테고요, 뭐 국방부에도 있을 테고요, 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도 있을 테고 모든 공공기관마다 이러한 정보와 책임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경찰청 입장에서도요, 이 정보와 책임관 하에서 경찰청의 정보와 사업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경찰이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들을 이러한 정보화 사업으로 계속해서 전환하고 통합하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에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세우는데 여기 이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책임관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개가 넘는 각각의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세우니까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소도 제거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상대방 기관한테 주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 기관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서로 교류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게 됐어요. 왜? 과거에는 왜 안 됐어요?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이 돼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로 활용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과 관련돼서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치안과 관련돼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어떠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본 이 베이스가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데이터가 공공기관끼리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도 이 데이터들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가 정부에서 빅브라더처럼 정부의 목적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공공한테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공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새로운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이익 창출, 수익 창출이 충분히 또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공공재로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모아줬고 이 데이터들을 재난 분야나 안전 분야, 치안 분야 등등과 관련돼서 당연히 개인정보는 삭제된 가운데에서 공공 데이터로 적극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러한 개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사회 발전이나 각종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공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비즈니스나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산업군이 성장하는 걸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네, 거기에 혹시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서 지금 각 정부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은 치안 산업 분야에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이거를 새로운 모델, 새로운 산업 분야로 성장을 시키고 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혹시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역시 공공섹터에서 다시 제공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장한 이 민간에서의 각종 산업이나 안전이나 재난 분야의 장비 사업이든 아니면은 이 수익 모델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공공섹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CCTV 실제로는 경찰에서 공장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민간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력을 가지고 그 CCTV를 역시 경찰에서도 그대로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서는 경찰에서도 이거를 이 채택을 해서 경찰이 필요한 곳에 적세적소에다가 활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굳이 경찰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CCTV를 직접 생산해서 전국에 있는 현장에다 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다시 본문으로 놓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공공섹터와 민간섹터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데이터나 정보를 통해서 이게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산업은 산업 분야대로, 민간은 공공섹터는 공공섹터대로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서로한테 윈윈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36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공공 데이터와 관련돼서 뭐 우수한 시책이나 우수한 케이스들을 발굴해 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을 만들어서 경찰뿐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말고는 어떤 부서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지자체들,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안전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소방과 관련된 데이터들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공공 섹션 내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사이버 정보와 관련돼서 어떻게 좀 더 각종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국민의 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령이라든가 이 기본적인 제도를 잘 따라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공공섹터인 경찰, 행안부 포함을 해서 공공기관과 실제로 민간 섹터 내에서도 민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기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위반했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칙도 당연히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공공섹터인 경찰 내에서 개인정보를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만에 하나라도 유출이 되거나 만에 하나라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타 기관과 이 공공 데이터들을 서로 교류를 할 때 자칫 노출이 된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대형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각 경찰관서와 개별 경찰관들이 이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개인정보 침해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모의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개인정보 취급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라든가 또 개인정보를 다뤄야지 되는 그 해당 최일선의 경찰관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잘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잘 갖춰져야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 공공섹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정말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경찰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로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바로 경찰이 개인정보를 가지고서는 국민들을 탄압한다 내지는 국민들을 말 그대로 압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경찰은요 이러한 각종 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 전산망 자체는요 물론 굉장히 이 사이버 공격에 잘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공격, 사이버 테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든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 발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기술력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 IoT라든가 각종 스마트 기기라든가 경찰에서도 이 데이터들을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태블릿을 도입한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경찰 내에서도 하드웨어가 바뀌면서 이에 마찬가지로 혹시 외부에서 들어올지 모르는 이 고도화된 사이버 테러 내지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시스템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해야지만 실제 경찰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당연히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경찰 말고 다른 기관하고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공공섹터의 그 신뢰성과 그 보안성을 바탕으로 해서 경찰과 각종 다른 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각종 데이터들, 각종 정보 보안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러한 값어치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하게 지켜져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보에 대해서 공공섹터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뭐 기껏 해봤자 우리 주민번호라든가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범칙금액 이 정도만 경찰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실제 경찰에서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정말로 어떤 정보를 캐야지 되겠다, 정보를 한번 수집해야 되겠다 하면은요, 무시무시한 내용의 정보들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별도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보를 만약에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총합기구라든가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경찰의 정보관실 같은 데에서 이 데이터를 모은다. 자, 여러분, 태어난 출생 기록에서부터 그동안 주사를 맞았었던 각종 의료 기록, 병원을 방문했었던 기록, 심지어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나이스에 입력해놨었던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적 기록, 대학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당연히 어디로 보내겠어요? 대교육을 포함한 대학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에 보내놓겠죠. 여기에 있는 대학 기록,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장학금을 받았거나 했었던 각종 금전 기록 다 어디 있을까요?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제 경찰에서 그 한 사람을 타겟팅을 해놓고서는 모은다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범죄자를 잡는데 훨씬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죄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는 말 그대로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그동안에 쌓아놨었던 데이터들 모두 다 침해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장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영장이 있어야지 소위 말하는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오늘 지금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공공섹터 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느냐, ICT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빅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개인정보를 제하고 난 다음에 공공섹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또 서로 교류를 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민간에까지도 일부 제공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경찰에서는 경찰의 각종 정보화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아니면 경찰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까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땐 그랬지만, 맨 끝에 결론적으로 와서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정보 보호를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지 라고 하면은 바로 경찰이 수사를 포함한 경찰이 각종 치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개인의 인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이해하시죠? 즉 정보화와 관련돼서 경찰이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그 와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헌법상 지켜져야 될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인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는 이 정보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 정보화 기반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인프라,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 각종 데이터들을 아마 이러한 이 4차 산업혁명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ICT 기반으로 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뭐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연구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에 깔려있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돼서
당연히 공공기관인 경찰에서는 보장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아주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을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치안 서비스 제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정보화 기반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어떠한 원칙하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